주간에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스입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식민 통치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전 세계에 알렸던 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네, 바로 3.1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천대학교에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잘 알려진 유공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이유로 독립을 위해서 힘썼음에도 역사의 저편에 묻혀있는 독립유공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인천대학교는 2019년부터 이런 숨어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3.1절을 맞아서 모두 316명의 유공자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앳돼 보이는 얼굴. 용유도 3.28 만세운동을 주도한 조명원 지사입니다. 비밀 독립운동단체 혈성단을 조직해 인천의 외딴섬 용유도에까지 만세운동의 바람을 불게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용유도에서 민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하자. 그래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지요. 꾀하고 주도하고. 그 바람에 용유도 그 만세 시위에 관련된 사람이 징역이 1년이나 6개월 갔는데 이 사람은 1년 6개월 갔어요.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지만 그동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천대는 3.1절 102주년을 맞이해 조명원 지사를 비롯한 잊혀진 독립유공자 316명을 발굴해냈습니다. 유족의 증언, 사진 등 작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인천 송도고의 전신인 송도고등보통학교 관련 교사와 학생 등 독립유공자 28명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애국 창가집을 제작해 배포했다가 고초를 겪은 한영서원 창가집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발굴이 이뤄진 2019년 이후 송도고보 출신 독립유공자는 무려 97명이 발굴됐습니다.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 민족의 혼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최태환 지사도 독립유공자로 발굴돼 그의 딸 최영임 씨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바치 나라에 있던 그거를 갖다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천대는 지난 201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독립유공자 2060명을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316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대는 오는 8월 광복절에도 미처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포상 신청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참 인천에 숨어있는 독립유공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인천대는 전국적으로 숨어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해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인천과 관련된 유공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천 송도고등학교 전신인 송도고보와 관련한 분들이 많이 발굴됐는데요. 1916년에 벌어진 한영서원 창가집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애국창가집, 즉 조국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한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일제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송도고보 유공자 28명이 발굴됐습니다. 네, 이 송도고보 유공자라면 이 송도고등학교가 예전에 송도고등보통학교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송도고보와 관련한 독립유공자가 이분만들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전에도 인천대에서 발굴한 송도고보 관련 유공자들이 많은데요. 네. 1932년에 개성 경문 사건을 통해서 광주 학생 의거를 기념하고 항일운동을 펼쳤던 인물들 20명을 포함해서 1919년에 3.1 만세 시위 관련 유공자들 모두 송도고 출신 유공자는 97명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이 영유도와 관련한 만세운동을 벌인 조명원 지사가 있던데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분도 1919년에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네. 이때는 우리가 아는 중구의 용유도가 항구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섬이었다고 합니다. 네. 3월에 시내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서울에 살던 조명원 지사가 만세운동이 시작되자 고향인 용유도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혈성단이라는 비밀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고 용유도에 만세운동을 알렸습니다. 경문도 만들고 태극기도 제작을 해서 외딴섬 용유도에까지 만세운동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왜 여태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네,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되려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신청하거나인데요. 네.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판결문 같은 것들이 일본 기밀문서 속에 있거나 해서 찾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재판 기록의 경우에는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재판 기록조차 국가기록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70% 이상 공개하지 않아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까 잠깐 나오신 그 최태한 지사의 따님인 최영임 씨도 20년 전부터 사실 이 두 번이나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두 번 다 떨어지시고 올해 3번째 도전이신데요. 인천대에서 이번에는 여러 자료를 함께 모아주셔서 정식으로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찾는 일이 우리 후대를 위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인천대에서는 앞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일을 어떻게 지속할 계획인가요? 네, 인천대가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9년부터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네. 지난 4회에 걸쳐서 모두 2,060명의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온 이태룡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올해 8월에도 유공자들을 더 발굴해서 포상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참 제가 몰랐던 인천의 독립유공자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자신에게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앞으로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 2구간 동시착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동시착공을 위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2030년 동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구간은 검단에서 인천항까지는 이미 개통한 상태로 송도와 시야까지 추가로 잇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 구간의 람사르 습지를 지나고 소음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 때문에 국토부는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와에서 남송도까지 먼저 2023년 착공하고 남송도에서 인천 남항 구간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이 1, 2구간 동시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을 제기했고 인천시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1, 2구간 동시 착공을 건의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지역인 연수구와 주민단체도 동시 착공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간 건설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습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확대 등 습지 기능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 주민, 환경단체, 관련 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도로가 공동주택 옆을 지나면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30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노선 일부가 주택과 인접해 있어 소음, 먼지 등 주거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2030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드림포 청년통장 알고 계셨나요? 39세 이하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 지원 대상은 6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태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천 지역 청년 재직자를 위한 드림포 청년통장.
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입니다. 단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현재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연봉 2,800만 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은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인천시 적립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600명입니다. 작년보다 15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450명 모집에 1,117명이 신청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봉은 적을수록 근속 연수와 인천 거주 기간은 길수록 선정에 유리합니다. 신청은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3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